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KSCBFM 온라인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의과학대학원의 김필환입니다. 일단 오늘 연사분으로는 그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연구소의 주현우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주현우 교수님, 오늘 연사이신 주현우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현우 교수님께서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박사 학위를 모두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과 윌코넬 메디신의 이제 버크 뉴럴로지컬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2025년 9월부터는 이제 한림대학교에 오셔서 이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심포지움 이제 강연 주제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스트로크 리커버리 과정에서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드 매크로페이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좋은 강연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인트로덕션 감사드립니다. 김필환 교수님. 그리고 KSCBFM 이제 온라인 시포지움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뉴로 이뮤널러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트록, 그러니까 이스케믹 스트록 마우스 모델을 이용해서 이 면역과 또 이 뇌졸중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기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면역세포들을 활용해서 뇌졸중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는 이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드 마크로페이지가 어떻게 헤페로사이토시스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기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도 주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뇌졸중 이후에 어떤 그 운동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헤모라직 스트로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모라직 스트로크는 이제 블러드 베셀이 붕괴됨으로써 터짐으로써 이 혈류들이 뇌 안으로 유입되면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전체 스트로크 케이스 중에 약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이 블러드 베셀이 콜레스테롤 디파짓이나 어떤 블러드 클롯 등에 의해서 블러드 플로어가 막힘으로써 뇌 경색을 이스케미아를 유도를 함으로써 발병되는데요. 이런 이제 뇌경색, 그러니까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경우는 전체 스트로크 케이스 중에 85%를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이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주요한 뇌졸중 질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뇌졸중 회복, 어떤 치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실상으로는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예를 들어서 티슈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를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트롬백토미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가장 이제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프리클리니컬 스터디 단계에서 뇌졸중 회복에 관련된 기전들, 어떤 타겟들이 많이 이제 규명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제 클리니컬 단계로 넘어간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이제 원인은 이제 스트로크 패서피지올로지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과 그리고 개발되는 어떤 드럭들이 이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브레인 자체를 어떻게 수술이나 어떤 그 매니플레이션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챌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이제 연구팀들은, 이제, 퍼리퍼리 이뮨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스케미 스트로크 마우스에서 이제, 인저리가 일어난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그, 퍼리퍼리 이뮨 셀들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노사이트, 뉴트로필, T셀, B셀 등, 다양한 이제, 그 말초 이뮨 셀들이, 뇌졸중이 일어난 브레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모노사이트의 경우에는 스트로크 어큐, 페이지뿐만 아니라 크로닉 페이지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노사이트는 본메로에서 만들어지고 평상시에는 스플린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노사이트에는 두 가지 서브셋이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프로 인플라메토리 모노사이트, 그리고 이 세포들에서는 특징적으로 LR6C라고 하는 그 막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R2라고 하는 이제 수용체 단백질도 이 프로인플라메토리 이제 모노사이트에서 발현을 하는데요. 반면 이제 안티 인플라메토리 모노사이트의 경우에는 LR6C 이 단백질이 낮게 발현하고 CCR2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와 같은 이런 인저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스플린에 저장되어 있던 이뮨셀, 모노사이트를 비롯한 이런 이뮨셀들이 이제 서큘레이팅 블러드로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이 안티 인플라메토리 셀들은 이제 페트롤링을 통해서 그 세포 벽에 붙어 있는 어떤 데브리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하고요. 프로 인플라메토리 셀들은 직접 인저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뉴로널 셀들이나 어떤 글리아 셀들, 특히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와 같은 이제 레지던트 파고사이트들이 어떤 프로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함으로써 이제 이 인저리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TNF 알파,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 그리고 MCP1 등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MCP1이 바로 이 CCR2, 이 수용체 단백질의 이제 사이토카인인데요. 이 MCP1과 CCR2, 이 두 개의 이제 엑시스의 활성으로 결국 이 프로인플라메토리 셀들이 인저리 사이트로 인필트레이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티슈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노사이트는 마크로페이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대한 연구를 주로 이제 플로사이토메트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세부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플린과 블러드에서의 존재하는 이제 모노사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LY6C 이 단백질의 발현 정도로 이 두 파퓰레이션을 이렇게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세포들이 티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LY6C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점점 감소를 해서 더 이상 이 두 세포는 이제 구분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마크로페이지에 대한 이제 펑션 이제 연구가 중요한데 사실 여기 이 세포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또 다른 장애물이 이제 마이크로글리아가 존재합니다.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와 마크로페이지는 둘 다 이제 파고사이트로서 어떤 셀 데블스 그리고 어파토시스가 진행 중인 이런 셀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세포들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세포를 각각 조사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유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세포는 발현되는 지인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플로사이토메트리로 두 세포 파퓰레이션을 구분을 할 때 같은 게이팅 스트레티지로 구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파퓰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은 쪽, 그러니까 컨트롤 렉터럴 헤미스피어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 CD45라고 하는 이 익스프레션이 낮은 이 파퓰레이션이 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입술 레터럴 쪽, 즉 뇌졸중을 일으킨 쪽의 브레인에서 보시면 이 CD45 하이 파퓰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그리고 모노사이트 디라이브드 마크로페이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페이지의 가장 주요 이제 펑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파고사이토시스. 특히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다행 셀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에페로사이토시스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 세포를 조절해서 이 에페로사이토시스를 증가시키면 뭔가 이제 스트로크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데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사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는 이스케믹 컨디셔닝,
그러니까 허열 조건화라는 이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약간 마일드한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주는 것으로서 사실 이제 허열 조건을 주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제 넉시어스한 스티뮬러스 중에 하나이지만 엔도제니어스한 어떤 오히려 메커니즘을 더 활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케믹 컨디셔닝이 효과를 보이려면 이런 프로 인플라메터리 메디에이터들, 특히 이제 아이너스, 사이토카인, 그리고 케모카인, 톨락 리셉터와 같은 이런 메디에이터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만약에 이쪽에 이제 뇌졸중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이 부위 혹은 이 주변 부위로 이렇게 마일드한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다시 줌으로써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뇌라는 부위 특이적으로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리모트 이스케믹 컨디셔닝인데요. 이 뇌졸중이 일어난 이 부위와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서 팔 혹은 다리 등에 이런 이스케미아 컨디셔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이스케믹 컨디셔닝 연구에서 이렇게 이스케미아와 리퍼퓨전을 5번 반복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유도를 하는데요. 많은 이제 연구들에서 어떤 인저리, 특히 저와 같은 실험에서는 이제 스트로크 인저리가 되겠죠. 어떤 이런 인저리가 인저리를 발생시키기 전에 이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주는 방법, 혹은 도중에, 아니면 인저리를 주고 난 다음에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서의 시점의 차이를 둠으로써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고, 사실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동일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연구에서는 이제 스트로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트로크가 언제 발생할지 이제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렐레번스를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포스트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제 실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이 제가 이제 실제 마우스에서 이제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준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인들림에 이제 커프를 감아서 5분 동안 블러드 플로우, 이 하지 쪽에 블러드 플로우를 막고 다시 5분 동안 리퍼퓨전을 주는 이 과정을 5번 반복함으로써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리모트 린 이스케믹 컨디셔닝이기 때문에 줄여서 RIC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간략히 제가 사용한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 모델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들 셀러브럴 아터리 오클루전을 이용을 해서 MCAO 모델로 이제 스트로크를 유도를 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일론 필라멘트를 이제 카로티드 어터리에 삽입을 해서 쭉 MCA 리전까지 닿게 한 후 이 부분에 들어가는 MCA 리전에 들어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막음으로써 이스캠 컨디셔닝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MCA 리전에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약 한 30분 동안 막고 다시 리퍼퓨전을 주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트랜지언트 MCA 마우스 모델로 스트로크 유도를 하고요. 이 모델을 사용했을 때 3일째 브레인 섹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인팍션이 잘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IC가 과연 어떻게 모노사이트에 연관이 되는지, 모노사이트를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제 마우스에 RIC를 적용을 했더니 이 모노사이트가 안티 인플라메토리 서브셋에서 프로 인플라메토리 모노사이트 서브셋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MCAO 마우스 모델에 RIC를 적용을 하였을 때 약 크로닉 기간 동안 통틀어서 어떤 모로 펑션이라든지 게이트 펑션 혹은 다양한 이제 그 비헤비어 테스트를 확인한 결과 이 스트로크 아웃컴이 RIC에서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CCR2 넉아웃 마우스로 이 프로 인플라메토리 시프트를 막음으로써 못 일어나게 한 그 마우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는 이런 RIC에 의한 스트로크 아웃컴에 임프루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RIC에 의한 프로 인플라메토리 시프트가 스트로크 리커버리를 향상시키다라는 이제 선행 연구 결과가 이제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궁금한 점이
과연 이 시프트가 어떻게 스트로크 리커버리까지 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결국 모노사이트 시프트, 그러니까 RIC가 모노사이트의 조절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브레인으로 들어가서 에페로사이토시스에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마크로페이지의 펑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레인에는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레지던트 파고사이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 두 세포에서 발현되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버랩이 되고 또 기능 또한 파고사이토시스를 함으로써 비슷한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지어서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는 엠브리오 욕색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CNS에 이제 발달 시기에 CNS에 분포를 하게 되고 계속 리파퓰레이션을 하면서 수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마크로페이지의 경우에는 이제 본메로에서 모노사이트 형태로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제 티슈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드 마크로페이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세포의 오리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현되는 이 유전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각각의 뭐 마이크로글리아 스페시픽한 마커 혹은 마크로페이지의 스페시픽한 마커들로 발표되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따라서 이들의 피노타입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크로글리아 스페시픽한 마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봤더니 이제 마크로페이지에서도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어, 구분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 GFP 태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사이트에 GFP를 태깅을 해서 이 MCAO 이후에 혈관 주입을 해서 이 세포들이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이것들을 이제 트래피킹해서 조사를 하였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컨트롤 레터럴 사이트에 보면 이제 인저리가 일어나지 않은 헤미스피어 쪽에는 이 GFP 셀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CD11B 파지티브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뮨셀에서 발현되는 이 마커로 먼저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셀들은 이제 컨트롤 레터럴에서는 GFP 네거티브 셀, 즉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마크로페이지 게이팅을 통해서 보면 얘네들은 마이크로글리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입실레터럴 쪽의 헤미스페어를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GFP 파지티브 셀들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이팅을 통해서 이제 이 세포들은 GFP 네거티브들은 마이크로글리아, GFP 파지티브들은 밖에서 확실히 들어온 것을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드 마크로페이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세포가 모두 파고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에페로사이토시스 액티비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더 증명하고자 이 세포와 함께 세포 처리와 함께 이제 플로르센트 비드도 함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비드는 이제 1 마이크로미터짜리 사이즈로서 이런 파고사이트들이 인걸토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비드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혹은 마크로페이지를 구분짓는 그 플로사이트들이 게이팅으로 두 세포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드가 함유된 세포들을 따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드 파지티브인 셀들과 비드 인텐시티 결국 얼마만큼의 이제 비드를 먹었는지에 대한 그것도 두 수치를 곱함으로써 이 액티비티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컨트롤 레터럴 사이드, 헤미스피어 쪽에는 당연히 이제 두 세포의 어떤 이제 액티비티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제 입실 레터럴의 경우 이제 증가하는 것이 보이고, 특히 이 GFP로 파지된 마크로페이지의 경우 굉장히 높은, 유의적으로 굉장히 높은, 에페로사이토시스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같은 브레인에서 이제 브레인 섹션으로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데이터로서 브레인 섹션은 아이바1으로 스테이닝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바1의 경우에는 마이크로글리아와 마크로페이지 모두에서 발현되는 이제 프로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바1 파지티브 그리고 GFP 파지티브의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히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드 마크로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드 시그널들이 어느 세포에서 주로 발견되는지 확인한 결과 이 더블 파지티브, 즉 마크로페이지에서 이 빨간색 비드 시그널이 대부분 겹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이스케믹 브레인에서는 마이크로글리아가 아닌 마크로페이지가 메이저 파고사이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포들의 이제 피노타입들이 이제 체인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클래시컬한 어떤 그 분류 방법에서 이 CD45 로우 파퓰레이션은 마이크로글리아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왔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이제 똑같은 이 시스템을 갖고 이제 서브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봤더니 이 GFP 포지티브인 세포들에서도 CD45 로우 파퓰레이션이 발견이 됐습니다. 즉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 마이크로글리아뿐만 아니라 마크로페이지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뇌졸중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 하이 서브셋들이 피노타입 체인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체인지가 되는지, 혹시 여기에도 이제 에페로사이토시스가 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MCAO 이후에 이제 이후 그리고 GFP 셀을 주입한 이 마우스에서 브레인의 이뮨셀들을 MCAO 3일째 아이솔레이션 시킨 후 비드와 같이 인큐베이션 시키고 다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비드를 처리하지 않은 이제 GFP 파지티브, 즉 이 마크로페이지의 경우보다 비드를 처리한 경우에 이 로우 파퓰레이션이 유의적으로 증가를 하고 하이 파퓰레이션이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결과는 이런 그 파고사이토시스, 즉 에페로사이토시스가 CD45 하이 파퓰레이션, 하이 피노타입에서 CD45 로우 파퓰레이션, 즉 마이크로그리안 라이트 셀로 피노타입 체인지를 일으킨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짧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주요 발견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이스케믹 브레인에서 모노사이트 드라이브는 마크로페이지가 메이저 파고사이트다. 그리고 이 에페로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이 피노타입들은 체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케믹 컨디션에서는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는 이제 마크로페이지의 요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저는 이 RIC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RIC가 스트로크 리커버리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 에페로사이토시스의 증가가 관여한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제 RIC가 그러면 에페로사이토시스를 증가를 시키는지 이것을 제일 먼저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MCAO를 유도를 하고 여기에 이제 RIC를 도입을 한 후 여기에 플로로센트 비드를 인젝션을 해서 각각의 에페로사이토시스 액티비티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난 거는 이제 쉔. 제가 잠깐 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사용한 컨트롤러는 이제 RIC의 경우에는 이제 아넥스테이지아 위에 마우스를 놓고 이제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유도를 했는데요. 모든 조건이 다 똑같고 이제 쉐임 컨디셔닝은 그 이스케믹 컨디셔닝만 주지하는 모든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임 컨디셔닝의 경우에는 이 스트로크에 의해서 이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RIC에 의해서 이 액티비티가 훨씬 더 많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RIC가 에페로사이토시스를 증가한다. 이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증가를 시키는지, 무엇이 이제 키 몰레큘인지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자, RNA-seq 데이터를 가지고, 인지애니얼 패스웨이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즉, 각각의 어떤 패스웨이에 관련된 그 진들이 높게 뜨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였는데요. 예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저리 부위이기 때문에 뉴로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된 이 진들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이 진들이 패턴 리코그니션에 관련된 진들이었습니다. 이 패턴 리코그니션 리셉터들은 결국 이제 어퍼토릭 셀이나 셀 데브리스를 이제 인지해서 에페로사이토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것과 관련된 이제 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패턴 리코그니션에 관련된 진들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스트로크 위에 보시게 되면 쭉 변화하는 것이 보이고 이 중에서도 CD36가 굉장히 많이 어큐 뿐만 아니라 크로닉 페이지에서도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D36가 중요한 어떤 에페로사이토시스 관여 인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CD36는 클래스 B 스캐벤저 리셉터로서 이네이트 허스트 이뮤니티에 관여를 합니다. 이 CD36는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에서도 발현이 되지만 사실 다양한 다른 셀들, 플레이텔렛, 엔도셀리얼 셀, 머슬셀, 에피텔리얼 셀 등 다양한 세포에서도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기능도 다양한데요. CD36는 이제 프리페리 애시드 트랜스로케이션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도 업테이크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옥시다이즈드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도 흡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능 중에서 역시 이제 에페로사이토시스, 그러니까 다행셀을 인건플먼트하는 이 기능에도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RIC의 주요 이 CD36가 RIC의 주요 키 몰레큘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 스페시픽한 CD36 딜리션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브레인과 헐트에서는 이 CD36 익스프레션 레벨이 와일드 타입이나 이 넉아웃 마우스 모두에서 잘 발현이 되는데 이 마크로페이지의 경우에는 발현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 사이트 매트리로도 검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노사이트 혹은 이제 마크로페이지에서 와일드 타입에서는 요 CD36 파지티브한 셀 파퓰레이션이 보이는 반면에 이 넉아웃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다른 이문셀들, T셀, B셀, 뉴트로필, NK셀들을 이제 이 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결과 이 세포들에서는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도 CD36 발현량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네릭 마우스에서 어떤 차이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마우스가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 스페시픽한 CD36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하였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주요 발견 중에 하나인 이 RIC가 모노사이트에 이제 서브셋을 체인지 라는 것인데 그것을 먼저 그러니까 모노사이트에 과연 RIC가 CD36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RIC를 한 경우 CD36의 발현량이 실제로 유의적으로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프로 인플라메토리 모노사이트로 시프트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컨디셔널 넉아웃 마우스의 경우에는 이런 시프트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제 RIC에 의해서 이제 그 모노사이트의 시프트는 이제 CD36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CD36의 발현 증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D36가 이제 다양한 기능 중에 과연 에페로사이토시스, 즉 이제 이스케믹 브레인에서도 이제 과연 CD36가 관여를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와이드 타입과 이 컨디셔널 넉아웃 마우스의 MCO를 유도하고 3일째 각각의 이뮨 셀들을 분리를 해내서 이제 어파토릭 셀들과 같이 이제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페로사이토시스 액티비티를 이제 측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까만색 이제 바로 보이시는 이게 이제 와이드 타입인데요. 이제 스트로크에 의해서 이 액티비티, 에페로사이토시스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액티비티가 컨디셔널 넉아웃 마우스에서는 유의적으로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우스에 대해서 이제 비헤비어 테스트, 즉 이제 크로닉 페이지까지 2달 동안 이제 스트로크 아웃컴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오픈필드 테스트로 로코모션 그리고 엔자이어리 그리고 그립 스트렝스 테스트를 통해서 머슬 펑션 등을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와이드 타입에 비해서 컨디셔널 넉아웃 마우스의 이런 스트로크 아웃컴이 굉장히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리커버리에 있어서 CD36 메디에이티드 에페로사이토시스가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일 처음에 이제 검증했다시피 이제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서 RIC를 했을 때 에페로사이토시스가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하였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제 RIC에 의한 이 에페로사이토시스 증가가 CD36 디펜던트한지 또 같은 이 컨디셔널 너크아웃 마우스에서 확인한 결과 RIC에 의한 에페로사이토시스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제 브레인에서 똑같이 이제 이스케믹 이제 브레인에서 어 이스케믹 브레인 섹션을 통해서 IHC로 이제 뉴엔과 아이번 스테인을 통해서 좀 더 검증을 해봤는데요. 이제 뉴엔은 이제 브레인에 존재하는 이제 뉴로널 셀 그리고 아이바원은 이제 마크로페이지를 염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쉔 컨디셔닝의 브레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뉴런널 셀들 여기가 이제 스트로크가 일어난 브레인 사이드이기 때문에 대부분 죽거나 혹은 이제 어파토시스가 진행 중인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초록색 뉴런널 셀들을 하얀색 세포들이 이렇게 감싸는 에페로사이토시스가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완전히 먹은 이런 모습들이 관찰되는데 RIC를 한 이 브레인의 경우에는 이 포식작용, 에페로사이토시스가 진행 중인 세포들이 훨씬 더 많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컨디셔널 너크아웃 마우스의 경우에는 이런 에페로사이토시스가 진행 중인 요 세포들이 RIC와 쉐임 컨디셔닝 두 세포에서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일치되는 결과들을 통해서 CD36가 RIC를 매개로 한 이 에페로사이토시스 증가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페로사이토시스는 결국 얼마나 빨리 이제 죽은 세포들을 제거를 시킴으로써 결국은 티슈 리페어 그리고 티슈 리모델링 결국 스트록 리커버리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브레인 어트로피도 RIC에 의해서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브레인 전체 헤미스페어 뿐만 아니라 코르텍스, 스트리아룸, 탈라무스 등 각각의 이제 리전들의 사이즈를 분석을 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전체 사이즈 혹은 이제 콜텍스 각각의 스트리아룸, 탈라무스 요 부위는 이제 프라이머리 인저리 에어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COA에서. 근데 이들에서 어떤 유의적인 그 완화된 어트로피가 완화된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하이포살라무스나 히포캠퍼스, 그러니까 MCO에 조금 떨어진 부위에서도 두 그룹 간의 어떤 차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어트로피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스트로크 리커버리가 향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 조사한 결과 이제 저희 팀의 이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스트리아룸이 저희가 쓰는 이제 MCAO 모델에서의 이제 프라이머리 인저리 에어리 이 처음에는 이 부분에 이제 뉴로널 데스나 이제 어트로피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크로닉 페이지로 갈수록 이 세컨더리 디제네레이션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서브스텐션 나이가라 컴팩타라고 하는 이 부위에 위축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SNC에는 이제 도파미너직 뉴런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이 뉴런들은 이 스트리아룸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뉴로널 셀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처음 어큐 페이지에는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다가 크로닉 페이지 두 달째, MCO 두 달째 이 수의 경우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RIC가 혹시 SNC의 어트로피를 완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석하고자 저희 사이로신 하이드롤레이즈 GFP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TH는 이제 도파미너직 뉴런에서 많이 발현되는 효소고요. 그래서 이 TH가 발현되는 이 세포에서 GFP가 같이 발현되는 TG 마우스를 사용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체 이제 홀 브레인의 이미지인데요. 올팩터리 벌브나 또 로커스 튜뷸러스 그리고 여기 이 부위가 바로 이제 SNC를 포함하는 이 부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도파미너직 뉴런들이 많이 발현되는 곳에 GFP 시그널이 이제 잘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로 각각 이제 호리존탈, 코로나, 세지털로 다 측정을 하였고요.
지금 이 브레인은 이제 MCO 이후 이제 2달째 브레인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컨트롤 사이드에 비해서 이 스트리아룸, 요 프라이머리 인저리 에어리가 많이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 SNC 부위도 눈으로 봐도 이렇게 위축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이 부위, 그러니까 2달째 크로닉 페이지에서의 이 부위의 위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부위의 이제 코로나 섹션으로 각각 이제 모폴로지를, SNC의 모폴로지를 따라서 트레이스를 하고 이마리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 전체 에센스의 그 부피를 측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 안에 존재하는 그 TH 파지티브, GF 파지티브 셀들의 수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쉐임 컨디션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로크가 일어난 쪽에 이 에센스 볼륨이 눈으로 봐도 확실히 이제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이제 RIC를 한 브레인의 경우에는 이 에센스의 위축이 어느 정도 완화된, 유의적으로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존재하는 그 TH 파지티브 셀들의 수도, 어, 수도 RIC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유의적으로 로스가 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하지만 이제 컨디셔널 넉아웃 마우스의 경우에는 RIC를 했음에도 이런 어떤 뉴런al 데스를 막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스트로크 리커버리에 이제 진짜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픈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로커모션 그리고 엔자이리 그리고 그리스텐스를 통해서 머슬 펑션 우타로드 테스트를 통해서 모러 펑션 등을 측정한 결과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RIC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스트로크 아웃컴이 좋아지는 것을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확인하였고요. 하지만 이제 컨디셔널 넉아웃 마우스의 경우에는 이런 RIC에 의한 스트로크 리커버리 향상이 보이지가 않았고 오히려 이런 머슬 펑션의 경우에는 좀 더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제 연구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RIC는 모노사이트 CD36를 증가를 시키고 이 결과 이제 프로 인플라메터리 모노사이트 시프트까지 유도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터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실제 이제 증가된 모노사이트가 브레인으로 들어간 후 이제 마크로페이지로 분화했을 때도 이 CD36의 증가된 레벨이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 인플라메토리로 결국 변했다는 것은 그 CCR2가 많이 발현되는 이 세포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뜻이고 결국 MCP1, 그러니까 브레인 인저리에서 발생하는 프로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과의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은 세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증가된 것도 오늘 데이터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에페로사이토시스가 증가를 하였고 결과 이제 SNC의 어떤 브레인 어트로피와 뉴로널 로스를 억제시킴으로써 스트로크 리커버리가 향상되는 결과를 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요 과정들에서 CD36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CD36 매개로 한 에페로사이토시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다는 이제 기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이제 RIC에서 트랜스 뉴런의 디제너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스트로크 리커버리가 향상되는 과정에 있어서 CD36를 매개로 한 에페로사이트가 중요하다라는 기전을 밝혔고요. 결국은 이제 이 CD36가 어떤 프로미싱한 테라피틱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실험은 진행 중이고 이제 계획 중인 실험 중에 하나가 이제 CD36 액티베이터 아고니스트들을 실제로 처리를 해서 RIC 효과가 재현되는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스케믹 컨디션, 리모트 이스케믹 컨디셔닝을 이제 사람에 투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혈압을 재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걸 5분 동안 막았다가 다시 풀어주는 이것을 5번 반복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고통이 좀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허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과한 어떤 처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제 CD36가 어떤 주요한 키 몰레큘인 것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요것만 증가를 시키면 RIC 효과를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D36는 실제로 피파 감마 패스웨이와 NRF2 패스웨이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다양한 이제 아고니스트, 이 패스웨이에 관련된 아고니스트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피파 감마의 아고니스트인 로지글루타존, 혹은 이제 NRF2의 아고니스트인 DMF, NDJ 등을 실제로 모노사이트에 처리한 결과를 보시면 CD36의 어떤 발현량이 이들 아고니스트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 인플라메터리 모노사이트 시프트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한 결과 어떤 특정 농도 혹은 특정 물질에 대해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아고니스트 혹은 이제 이 외에도 CD36를 어떤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은 선별함에 있어서 이 LR6 결국 요것과 그리고 CD36 이 레벨이 RIC 효과에 대한 어떤 바이오 마커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오 마커를 기준으로 물질들을 스크린을 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물질을 처리를 했을 때 실제 스트록 리커버리가 향상이 되는지까지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브레인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퍼리퍼리 이뮨 펑션들을 활성화시키고 조절함으로써 이제 스트로크 리커버리를 향상하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같은 맥락으로 RIC도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는 스트로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몸무게가 많이 빠지는데요. 이제 이런 몸무게 빠지는 정도 그리고 특히 여기에 이제 수반되는 게 팻매스와 머슬 매스가 같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스트로크 이후에 이제 이 이 마우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제 피딩에도 이제 거의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빠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패스팅의 경우에 이제 포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페리 애시드를 에너지 리소스로 사용을 하는데 머슬도 같이 감소를 하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머슬 매스를 막고자 어떤 캐타볼릭 시그널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아드레날 글랜드를 뭐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MCU 위의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다시 캐타볼릭 시그널링을 활성화시켰을 때 이 리커버리가 그 모탈리티가 리스큐되는 복구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타볼리즘과 머슬 그 스플린에서 브레인으로 가는 모노사이트의 어, 그 디플로이먼트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결국 그 머슬 매스 로스가 왜 그 이뮨 펑션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 중인데요. 제가 현재까지 본 결과로는 이제 아르지닌이 혹시 이것을 매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아르지닌은 모노사이트의 주요한 서브스트레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머슬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틴을 함유하고 있고 이 머슬 프로틴 데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런 아르지닌과 같은 아미노 애시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몇 가지 이제 실험들 이제 를 확인한 결과 이제 실제 머슬의 어트로피를 유도했을 때 알진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고요. 현재 이제 스트로크 아웃컴까지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그 모노사이트 이제 펑션에 대해서 한 연구는 이제 제가 이제 와이코넬 메디슨에 있는 버클 뉴로로지컬 인스티튜트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조성희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들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두 박사님, 박근우 박사님도 이 MCL 모델을 만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실험들에 도움을 주셨고요. 조셉의 경우에는 이제 애니멀 비헤비어 테스트, 그리고 아미드는 브레인
그 어트로피를 면적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 양지원 박사와 이제 마리아 페돌라리오 교수님은 이제 CD36, 그 모노사이트 스페시픽한 CD36 딜리션 마우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주하우 연구팀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 홀 브레인 이미지를 찍는데, 그 이미지를 찍는데 이제 도움을 주셨고, 이마리스 프로그램, 분석에서는, 이나 파블로바 박사님, 그리고 TH 마우스는 조은도 케이브 교수님께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되게 재밌는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질문 기다리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교수님, 아까 CD31 컨디셔널 락가운 마우스를 만들 때, 네, 그 CD36가 마이크로글리아에는 영향을 안 주고, 네, 요 네. 본메로 드라이브 모노사이트에만 스페시픽하게 CD36를 락아웃을 할 수가 있는 거였나요? 네. 이게 지금 마이로이드 그 셀 라인, 리니지에서만 발현되는 그 리즈엠 그 프로모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넉아웃 마우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프로모터가 네. 어떤 거라고요? 리즈엠 아, 말잼이요? 프로모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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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마이크로글리아 브레인 자체에서의 CD36 레벨도 측정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 마크로페이지에서 굉장히 높게 발현이 되고 마이크로글리아 자체에서는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라이젠 프로모터 자체가 사실은 뭐 이런 모노사이트 스페시픽이 아니라 다른 세포에도 네, 많이 있는데요. 뭐 네, 네, 뉴트로피라든지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걔네 네. 그런 셀들에서 이 시리서리오6가 낙아웃된 거는 특별히 영향을 안 준다고 저희가 확신할 수가 있는가요? 어, 네, 이 각각의 세포에 대해서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이 전반적인 저희가 요 세포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를 구분하기 네. 위해서 이제 리니지 칵테일을 썼거든요. 각각 이제 음, T셀, B셀, 뉴트로필 등. 네, 네. 근데 사실 이 비교만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와일드 타입에서도 이 음, CD36 발현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하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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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했습니다. 네. 또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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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재미있는 어떤 치료 방안으로서 포스트 컨디션, 지금 하신 이제 리모트 이제 인듀스드 RIC, 이제 컨디셔닝, 네, 네. 이게 포스트 컨디셔닝, 그러니까 치료의 일환으로서 포스트 컨디셔닝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아까 그 부위가 서브탄시아 나이아그라 쪽으로 네, 저기 그 선조체에서 그렇게 고기를 좀 타겟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RRC의 어떤 타겟이 그 부위가 SNC 쪽인 거라고 하시는 계기가 그게 포스트 컨디션의 전반적인 개념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그 리모트, 그러니까 여기 대퇴부를 이렇게 조이신 거잖아요. 네. 그 근육을 조금 자극을 줘서 그런 방법의 특이적인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쓰는 이제 결국 모델의 특이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저희가 주는 게 스트리아론 쪽에 임팍션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음. 저희는 일괄적으로 이제 MCAO 부위를 타겟으로 이제 주게 되고 사실 여기에 이제 도파미너직 뉴런, SNC에서 프로젝션하는 요 뉴런들이 여기와 이제 이쪽으로 프로젝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RIC가 볼 때는 좀 특별히 약간 운동성과 관련된 커넥션이 아닐까요? 그렇죠. 도파민너직 뉴런은 이제 결국은 이제 파킨슨 환자들에서도 요 뉴런들이 많이 이제 로스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네. MCAO 마우스 특이적으로 이 부위가 이제 트랜스 뉴런al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리모트 컨디셔닝의 어떤 특별한 타겟 리전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에서 네, 구성하신 모델에서 그러니까 스트라툼에 손상을 줬고 특별히 네. 이제 대퇴부의 근육 부분을 좀 자극을 줬기 때문에 운동성과 관련된 이제 도파민 쪽이 좀 더 좋아졌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어, 네, 뭐 대퇴부뿐만 아니라 팔 쪽에 이스케미 컨디션을 주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발현되는 그러니까 이스케믹 컨디셔닝 효과에 매개되는 게 프로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허열 조건화를 주게 되면 ROS라든지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됨으로써 어떤 그 시스템적인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결국은 제가 이제 연구한 건 이제 마크로페이지들의 에페로사이토스 증가를 시켜서 요 트리아룸의 효율적인 빠른 요 그 셀 데브리스를 제거를 함으로써 이 트랜스 뉴로널 디제너레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제가 아까 좀 놓쳤는지 네. 모르겠는데 특별히 CD36에 좀 집중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요 아, 에페로시스에서 네. 네, 이 진 프로파일들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스크리닝 하는 과정에서 CD36가 이제 스캐벤저 리셉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RNA-seq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패턴, 리코그니션에 관련된 진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에페로사이트스에 어떤 진이 가장 높게 발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결과, CD30가 실제로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가장 주요한 어떤 몰레큘이지 않을까라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G도 특히 이제 여기서는 스트라툼이 조금 손상되는 그런 MCL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환자한테 적용하신다면 어떤 좀 스페큘레이션을 갖고 계신지. 사실, 제가 연구한 거는 이제 브레인의 인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효과를 보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모델에서는 MCU를 했지만, 사실, 어느 부위에 외경색이 나더라도, 결국은 그 부위로 모노사이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퍼리퍼리 시스템 자체에서 모노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 CD30를 증가를 시킨다든지 프로인플라메토리로 많은 프로인플라메토리 서브셋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에 적용을 하면 어, 이 뇌졸중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어떤 인저리에서도 혹은 다른 부위에서의 이제 뇌졸중에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 오구택인데요. 제가 질문 좀 네, 드려도 안녕하세요. 돼요? 네, 잘 들리나요? 제가 네, 잘 사실 들립니다. 지하철로 회의 이동 중이라서 질문 안 드리려고 아, 그랬는데, 네. 상당히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3036, CD36가 네, 선생님이 이제 컨디셔널 럭아웃 했을 때는, 네, 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36 그 아고니스트를 처리하면은, 네. 이게 헬소판 액티베이션 시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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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고니스트를 치면은 시스템하게 들어갈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컨디셔널 럭아웃을 시켰을 경우에야, 아, 뭐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헬스판 액티베이션은 스트로크에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CD30 말씀하신 대로 이제 CD36가 다양한 세포에서 발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시스테믹한 이제 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은 우선은 어떤 것들이 CD36를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에서 가장 증가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아웃컴 혹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검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요 모노사이트 특이적인 아고니스트를 개발하면 제일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사실 아이디어는 정확히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암세포에서도 CD36가 많이 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아고니스트를 쳤을 때 오히려 더 나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상태나 어떤 그 조건들을 고려해서
처리를 하는데까지 이제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연관해서 네, 질문 드리면은, 그러니까 36가 뭐 이렇게 다양한 효과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에페로사이트 시스의 컨셉이 네, 사실은 그 아포프토틱 셀을 갖다가 뭐 이렇게 탐식하는 것도 하지만은 를 먹어가지고 혈중으로 이렇게 인티마에 있는 것들을 콜레스테롤, 하이 콜레스테롤, 옥사이드 LDL이나 이런 걸 먹어가지고 혈중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는 셀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에베로사이토시스의 컨셉이 조금 그냥 파고사이토시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게 네. 조금 예, 네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파고사이토시스는 좀 더 이제 큰, 이제, 개념,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어떤 인저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이제 미생물 감염이라든지 어떤 인펙션, 혹은 다양한 이제 다른, 외부적인 조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들까지 다 이제 포식작용을 통해서 제거하는 이런 큰 개념들을 이제 파고사이토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에페로사이토시스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어큐 페이지에서 인펙션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이제 리키지를 형성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위험도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 안에 허열 조건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죽고 뉴런al 셀들이 죽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히 이런 다행셀 셀 데브리스 이런 것들을 포식하는 것들을 특히 이제 에페로사이토시스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에서는 이제 에페로사이토시스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혹시 선생님, 스트로크 분야에서는 에페로사이토시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네네. 에페로사이토시스는 나쁜 놈 먹어가지고 그 에리어를 탈출하는 컨셉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교수님 잘 안 들립니다. 오우택 교수님께서 네. 지금 이동 중이셔서, 네. 네네. 아, 네. 네. 교수 말씀이 잘. 막간에 저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예. 아닙니다. 이동 중이라서. 예. 탈출하는 개념이 좀 정확할 것 같은데, 먹어가지고, 네. 선생님이 셀이 죽은 세포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있는 지역을 탈출하는 그런 연구 같은 거는, 그런 개념의 연구는 하는 게 있나요? 제가 스트로크에 많이 오랫동안 하진 않아가지고, 예. 네. 탈출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포식작용 통해서 그 세포들을 안에서 이제 분해를 해서 없애는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개념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사이토카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예, 저는 그 정도까지 질문을 예, 하고 다른 분들 예, 제가 시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 교수님 질문하시지요. 예. RIC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네. 과연 이게 약으로 대체하는 게 맞는지, 이게 non 인베이시브하고 비용도 적고 그랬는데, 네. 뭐 기전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걸 약으로 바꾼다는 게 얼마나, 왜냐하면 임상 현장에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한계가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세컨더리 디제너레이션 얘기하실 때 이제 나이그라를 보셨는데 네. 스트라튼 메인 인풋은 콜텍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니그로스트레이트 패스웨이도 있지만은 콜티코스트레이트 패스웨이가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로크
이 되면은 이스케믹 코어 생기면서 볼륨이 당연히 줄어서 에트로피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콜텍스, 만약에 그런 세컨더리 디제너레이션이면 콜텍스의 변화가 더, 어, 메인이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보셨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플랜 중에서 이제 머슬 애트로피 얘기를 하셨는데, 아, 아마 네, 머슬 애트로피가 그냥 디스유즈 애트로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로크 되면 아무래도 모빌리티가 떨어지면서 네, 애트로피가 네. 생기는데 이게 다른 기전에 의해서 이게 뭐 이뮤놀로직 리스폰스에 의해서 애트로피가 봐야 되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사실 그 브레인 어트로피에 관련돼서는 같은 이제 궁극적을 갖고 이제 각각 이제 콜텍스, 스티어룸, 이제 탈라무스 등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어트로피가 일어났지만, RIC에서는 이 부위별로는 제가 그 완화되는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브스테이션 나이아가라를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머슬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설명이 굉장히 짧았는데, 사실 이 디스유즈 마우스에 대해서 이제 디스유즈를 시켰을 때 머슬 어트로피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7일 이후 그리고 2주째가 됐을 경우에 뭐 캐스팅이나 아니면 하이엔드 서스펜션을 통해서 디스유즈를 시켰을 때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로크를 유도한 이후에 3일 만에 이 머슬이 굉장히 유의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3일 동안에 물론 안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억지로 이제 운동시키는 이런 그 연구 결과들도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운동으로 어큐 페이지 동안에 머슬 어트로피를 방해하지는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 유즈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오른쪽 브레인에 이제 스트로크를 주기 때문에 이제 왼쪽 부분이 이제 패럴라이시스가 오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머슬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 다리의 머슬이 빠지는 것도, 빠질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같이 빠지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시스테믹한 어떤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네, 네, 어느새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5시가 넘어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혹시 있다면 받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요. 네. 전혜연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어, 지금 에페로사이토시스를 하고 있는 이 마크로파지가 사실은 엄청 인플라메이터리한 마크로파지이고, 어, 클리어런스 관점에서는 이것이 억제 단계에서 클리어런스를 많이 하면 좋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계속 지속되면은 오히려 과한 인플라메이션 작용으로 더 그런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RIC로 유도를 했을 때 유도되는 그 모노사이트의 에페로사이토시스가 또 얼마나 그게 지속이 되는 건지 그 어큐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크로닉 단계로 들어갔을 때에는 오히려 그런 프로인플라메토리한 마크로파지들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게 더 나중에 치료 효과에는 좋다라는 논문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논문에서 그 이후에, 처음에 MCU 이후에 RIC를 줬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주일 후에도 이런 어떤 크로닉한 페이지에도 영향을 주는지, 에페로사이토시스 증가를 시켰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큐 그 페이지에서 요 에페로사이토스를 증가시키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이제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이제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셀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사이토카인들을 많이 이제 분비도 하고 이제 프로 인플라메이터리에 관련된 펑션들을 하게 되지만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노타입 체인지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처음에 이제 뭐 M1M라고 하지만 이제 최근 용어로는 이제 disease associated macrophage 혹은 reparative macrophage 등 이 외에도 굉장히 세분화된 피노타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프로 인플라메토리 셀로 들어가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리퍼러티브한 마크로페이지로도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계획 중에 하나는 이제 각각의 처음 RIS를 한 요 마크로페이지의 시간대별로 어떻게 피노타입이 변화가 되는지, 어떤 진의 발현이 변화가 되는지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여기서 오늘 온라인 심포지움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해주신 주현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혹시 팔로우업 퀘스천이 있다면 이제 주현우 교수님께 바로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기념사진 한번 찍으면 어떠실까요? 네. 네. 주 교수님 이 공유화면 좀 꺼주시면 저희 네. 참석자들 얼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네네. 얼굴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은 뭐 비디오 한번 켜주시면 네. 지금 제가 우리 정현 찍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기념사진 자, 하나, 둘, 셋, 스마일.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네. 아이고, 빨리 나가신다, 빨리. 네네. 괜찮습니다. 네,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